보면 볼수록 똑똑해진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한정입니다. 이제 갤럭시 S10을 잇는 새로운 갤럭시의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갤럭시가 갤럭시 S11이 아니고 갤럭시 S20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도에 맞춰서 20년과 20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넘버링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것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새로운 폴더블 제품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갤럭시 Z 플립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나 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삼성의 첫 번째 폴더블 제품은 가로로 접히는 방식의, 그래서 이제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이제 합쳐진 그런 하이브리드형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로로 접히는 방식으로 해서 언뜻 보면 이제 과거 폴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폴더블 폰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접히는 측면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화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웬만한 바지 주머니에 잘 안 들어가죠. 특히 여성분들은 바지의 그 주머니의 깊이가 워낙 짧다 보니까 뒷주머니에 넣더라도 그냥 빼꼼 위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위아래로 한번 접었으니까 조금 더 휴대하기 편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작은 핸드백에 넣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장점이 있을 것이고,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외부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흠집을 보호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건 과거에 피처폰이었을 때도 플립 형태의 휴대폰에서 폴더로 넘어갔었던 이유가 그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정을 보호하고 크기를 작게 만든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장점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어가지고 다음 폴더블 제품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또 개선돼서 나오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모토로라에서 새로 나온 뉴 레이저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는데, 사실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입지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 뭐 요즘 어린 학생들은 모토로라라는 회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입지가 없어졌죠. 그런데 과거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저도 쓰기도 했는데, 저 윗세대는 이제 스타텍으로 이제 아마 유명했을 거고, 제 세대에는 레이저라는 휴대폰이 아주 히트를 쳤었죠. 그 당시에 진짜 디자인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자인 하나로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을 내면서 진짜 많이 울거먹었었죠. 그때 진짜 많이 팔리기도 했었으니까,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모토로라가 그 이후의 제품에서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이제 변화를 제대로 꾀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쪽 바닥에서 많이 도태가 됐는데, 모토로라는 회사가 그 과거의 그 레이저의 영광을 되찾고자인지 이번에 폴더블 제품으로 과거 레이저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를 했죠. 시장의 반응은 뭐 특별할 것은 없었고, 성능도 다소 많이 좀 뒤처지는 측면이 있어서 아쉽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 향수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이제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봤을 때 바 타입을 한번 접어놓은 제품,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팩트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느껴졌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의 뭔가를 저는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삼성전자가 애니콜 시절에 부과했던 폴더를 만들었던 그 시절에 또 괜찮은 디자인들의 폴더들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권사원과 광고했었던 그런 폴더, 슬림폰, 레이저가 나왔을 당시에 라이벌 구도로 가져갔었던 그런 핸드폰도 있고요. 그 밖에 뭐 고아라폰이라고 불렸었던 핸드폰, 그것도 정말 많이 팔렸었죠. 제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디자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디자인들을 조금 오마주하는 그런 느낌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좀 사용성에 대한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출된 영상으로는
그 제품을 한 손으로 펼쳤다 접었다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한 손으로 열고 닫기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피처폰이었을 때 폴더의 제품을 거의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폴더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한 손으로 열고 닫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열고 닫는 걸 고려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엄지 혹은 약지로 이렇게 윗부분을 끌어올렸을 때 어느 정도 이상 각도가 됐을 때 스스로 펼쳐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힌 상태에서 펼쳐졌을 때 아마 140도, 145도 정도의 그런 각도를 이루면서 저등조 펼쳐지게, 그리고 닫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닫혀지면 스스로 탁 소리 나면서 닫혀졌던 그 촉감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어서도 그냥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했었던 그런 추억들,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 폴더블 제품에서는 그런 측면이 조금 없어서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폴더는 다 펼쳐질 필요가 없었던 제품이었고, 이번 폴더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성이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로 완전히 펴져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한 각도, 140도 정도, 145도 정도 되는 한 각도를 타겟팅해서 열고 닫히는 걸 기본 형태로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손 모드로 전화가 왔다거나 간단한 서치나 이런 것들, 어차피 바 형태도 화면 구성이 밑에는 키보드가 들어오고 위에는 화면을 비주얼하는 그런 구도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와 유사한 각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성이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각적으로 보는데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바 타입으로 180도 펴져야 하는 경우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힘을 줘서 완전히 180도로 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면, 이게 오히려 과거에 폴더에 편리했었던 사용성까지 좀 가져오면서 스마트폰과 넓은 화면의 장점을 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진정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손 사용의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일단 제가 이번 영상은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새로운 개선 사항에 대한 그런 첨언,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제품이 나와서 실제로 한번 만져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새로운 제품이 또 공개가 되면 한번 실제로 만져보는 핸즈온 영상 또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거에 대한 리뷰와 제 생각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갤럭시 폴드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제 기대 이상으로 꽤 괜찮은 제품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갤럭시 Z 플립도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사실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대가 되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쓴소리를 좀 한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굿바이.